좋아요와 구독. 아시죠? 우리 재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나를 따라다니는 여러 감정,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고민 보내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율님의 유튜브를 자주 시청하는 21살 재훈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너무 슬프고 힘들어서 이렇게 고민 한번 보내봐요. 저는 21살이지만 남들보다 군 전역을 빨리 했습니다. 이유는 우울증과 불면증 때문인데요. 20살, 그러니까 18년 12월 17일 날 입대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열등감이 많고 자존감도 낮아서 들어갈 때부터 또 실수하겠지 그런 생각만 가득했어요. 남들이 보면 뭐 저런 애가 다 있나 하겠지만 제일 힘든 건 저였어요. 자꾸 저런 생각만 하다 보니 매일매일 찾아오는 우울감과 무기력감, 또 그로 인한 밤마다 저를 올가매는 불면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힘들게 훈련소를 마치고 수료식 날 엄마를 봤지만 힘들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엄마 또한 7, 8년쯤 우울증을 앓고 계셨거든요. 새아버지와 동생이 주는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저까지 힘들다고 해버리면 정말 엄마가 많이 힘들까봐 티내지 않고 그렇게 짧은 훈련소 외출을 다녀와 자대로 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대로 전입하고 조금 널널해질 줄 알았던 생각과는 다르게 동성애, 우울증으로 인한 간부들의 과도한 관심, 그로 인한 손님들의 따가운 눈초리, 오히려 점점 더 상황은 악화되어만 갔죠. 19년 4월쯤에는 저는 거의 아무하고도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들 간부에 관심이 많은 용사와는 지내려 하지 않으니까요. 손님들이 부르는 것도 전부 혼나는 일로만 가득 힘들어도 견디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일과 시간에 누나와 전화를 하는데 엄마가 자꾸 자살 시도를 한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힘들었던 저한테 그건 불에 기름을 붓는 꼴이었습니다. 나도 이 모양인데 엄마까지 돌아가시면 어쩌지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그로 인해 더 심해지는 불면증, 가면 갈수록 늘어만 가는 우울감. 4월 말쯤에는 저는 상담관님께 상담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울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상담관님이 포대장님께 이야기하여서 저를 그린 캠프로 보내셨고 저는 거기서 교육, 상담 등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였더니 상담관님께서 부대와 이야기를 하여서 저를 현역 부적합 심사 신청을 해주셨고 한 달가량 그린 캠프에서 지내다가 6월 5일에 일병인 상태로 전역을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나가서 치료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만 최면을 하는 것처럼 생각했고 그렇게 군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집에서 치료를 했지만 좋지 않은 일은 연달아 일어나는 건지 6월 18일 날 우울증이 심하셨던 엄마가 결국 투신을 하셨습니다. 아래층 정원에 누워있는 엄마를 보고 달려내려가면서 119에 전화를 했어요. 곧이어 사람들이 와서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그날 저희 엄마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자연사가 아니라서 시신 부검 때문에 장례식도 바로 치루어드리지 못했어요. 집에 와서 엄마의 짐을 정리하는데 지갑에 들어있는 제 사진 한 장. 그저 눈물이 나왔습니다. 의지할 곳이 저밖에 없었을 텐데 제가 죽인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빨래 다 되면 빨래 널으라고. 그 일이 생기고 나서 저의 우울증, 무기력증, 불면증은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병세는 심각해져 가지만 돈은 벌어야 했어요. 저랑 누나밖에 없으니 둘이서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급하게 옷집 알바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출근을 하면 할수록 늘어만 가는 피곤함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2개월 동안 매일 2-3시간씩 자는 것에 너무 힘들어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집에서 다시 또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그만두고 쉴 새 없이 들어오는 주위의 압박이 너무 심해서 매일 도망치듯이 피해 다니고 있어요. 누나랑 평소에는 저에게 관심도 없었던 아빠, 친척들이 일을 안 할 거냐면서 하루에 한 번씩 저를 보채요.
계속해서 바뀌는 생각 속에서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침에는 오늘도 너무 우울하다 이런 생각들만 하다가 점심에는 죽으면 편안할까, 저녁에는 내일은 또 뭐라도 해보자 하면서 생각만 가득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매일 알바자리를 보기만 보고 전화도 안 해보고 포기하고 그런 식의 반복이에요. 그냥 확 기숙사 구해서 서울로 가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가서 또 몇 달 견디지 못하고 돌아올 것만 같아 그만뒀고요. 애인도 사귀고 싶지만 자존감도 낮고 열등감도 많고 심지어 애정 결핍까지 있어서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플로 말을 걸어도 만나기는커녕 대화도 꺼려져요. 혹시나 내가 이 사람한테 우울감을 옮기거나 애정 결핍으로 상대방을 힘들게 할까봐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우리 재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정말 미루어 짐작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지금 극에 달아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 재훈님. 일단은 우리 재훈님의 감정이 추스러지고 그리고 치료가 급선무인 것 같은데, 상담이 급선무인 것 같은데 당장 지금 일을 해야 하는 이 상황 때문에 더 너무 정말 손발 묶여 있는 듯한 기분 많이 들 것 같아요. 음, 그냥 나는 이 새아버지라는 분이 너무 야속하다. 음, 이런 얘기에 대해서 우리 새아버지가 뭐 들어봐야 얼마나 큰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새아버지와 누나분께서는 알고 계실까요? 어, 일단은 그걸 알리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좋은 소리가 안 나오더라도 일단은 밝히셔야 할 것 같아요. 밝히시는 게 순서일 것 같고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먼저 손을 내밀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재훈님 사연을 이렇게 읽어봤을 때 먼저 도움을 청하진 않았을 것 같아, 가족들한테. 그쵸? 가족들이라든지 친척들한테 먼저 손을 내밀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어디에서든 도움을 받아야 할 상황인 것 같아. 지금 재훈님 스스로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 뭐 일을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맨정신에 버틸 수 있는 그게 아닌 것 같아. 응? 나였어도 제대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먼저 치유받는 게 순서인 것 같아요, 우리 재훈님. 그래서 설령 도움이 안 된다 손 생각이 들더라도 최대한 여러 군데에다가 재훈님의 상황을 좀 어필을 했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여러 군데에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해서 막 이렇게 바로 해결된다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도 정말 1g의 마음의 짐이라도 덜 수 있으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음, 정말 그 조금의 짐이라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비우셔야지 지금 너무 혼자서 그게 달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생각도 이렇게 한 번씩 하신다고 하니까 음, 보면 안 될 일까지 받고 음, 최대한 가족이 됐건 친척이 됐건 그 어디가 됐건 뭐 어떤 시설이 됐건 어떤 단체가 됐건 지금 내 생각에는 뭐 연애는 둘째 치고 일단은
본인의 멘탈이 좀 이렇게 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는 순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행여나 뭐 이렇게 금전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이렇게 어렵우시더라도 치료는 꼭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전문의가 아니면 어떻게 이거는 전문의의 도움이 저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물론 그 전문의에게 이렇게 상담을 받아도 나을지 말지는 확신할 수는 없는 문제긴 한데 그냥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치료에 좀 전념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재훈님. 그래서 일단 멘탈을 좀 다 잡읍시다. 이제 재훈님이랑 뭐 이제 뭐 동생분이랑 뭐 새아버지 분들은 뭐 그래요, 뭐 가족이긴 하지만 그렇게 큰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튼 우리 재훈님한테는 이제 누나가 남아 있는데 그 누나를 위해서라도 조금 이렇게 멘탈을 잡아야, 아니 누나를 위해서 뭐 가족을 위해서 멘탈 잡지 말고 그냥 본인을 위해서 멘탈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 방법밖에는 내가 봤을 땐 없을 것 같아. 그냥 어디에더라도 도움을 청해 보세요. 정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라도 최대한 도움을 신청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재훈님. 이런 얘기밖에 못 해드려서 너무 저도 마음이 아프고 좀 죄송하네요. 그래도 어,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수시로 이렇게 저는 읽어드리는 것밖에 못하고 우리 율동이 분들이랑 같이 공감하는 것밖에 못하지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재훈님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또 계속해서 이렇게 사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